네,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또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헤드라인 통해서 그 기회부터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쪽이죠. 2차 전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재단,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니켈 투자 덕에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2차 전지를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관련된 뉴스를 보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지분 투자 덕분에 2분기 연속 이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한 2주 전쯤 있었습니다. 양극재 생산의 핵심 원료인 니켈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ESG 재련소, 그러니까 니켈 재련소인데요. 니켈 광석에서 이제 니켈 중간재를 연 4만 톤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켈의 이런 중간재는 양극재 사업의 원가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료 중에 하나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고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원재료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켈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전지의 반등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어떤 신호로 나왔는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인해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극재의 중요 원재료인 니켈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2차 전지 투자 시에는 먼저 소재단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야 관련주들의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런 니켈이나 아니면은 리튬 원재료 쪽에 우리가 또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중요한 힌트가 된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원재료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좀 효과가 퍼질 수 있다 보니 그 부분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볼 수 있을지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제이스코홀딩스를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죠. 첫 번째, 필리핀 니켈 광산. 약간 에코프로비엠이랑 비슷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1994년도에 코스닥 시장한 영광선재 그리고 철강재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매출액의 99%는 영광선재에서 나왔는데 이 영광선재가 어디에 쓰이냐면 옷걸이나 이런 스프링 같은 생활용품 그리고 이제 건축이라던가 교량 같은 토목자재용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코스틸이라는 회사하고 이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업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제 중국도 부동산 침체가 됐었고 우리나라도 건설 업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렇게 먹거리를 찾기가 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의 이익 체력이 저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신사업이 바로 필리핀 니켈 광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핵심 소재가 이제 니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3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독점 판매권 250억 원 그리고 파트너사 지분 10%인 50억 원을 취득을 했는데 아까 에코프로비엠 말씀을 드릴 때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세계 최대 니켈 원광 수출국이 맞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전 세계 2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필리핀을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부터 광산 기업의 운영 허가를 1년 단위로 재신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3년이었는데 1년으로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니켈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1년 중에 2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그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지난 6월 인도네시아의 4개 니켈 광산의 채굴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채굴을 하는 기업들은 그 다음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필리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니켈 원광 채굴량이 그리고 생산량도 2위인데 인도네시아가 이러다 보니까 필리핀
필리핀 이후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지금 주목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관광객이나 이런 카지노가 주 사업인데 외화 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를 했고,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돈을 어디서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이제 니켈 광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디나가트 광산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의 수혜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제 필리핀의 북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인구는 12만 명 정도 되고 제주도 절반 면적 되는 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해당 광산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천 광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는 제이스콜딩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러시아나 우리나라 광산과는 달리 이제 이쪽은 산악지대를 벌목하고 흙을 채취해서 원광을 판매하는 단순한 구조여서 개발과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일반 광산들이 깊은 지하의 타겟을 분석하고 생산하는데 15에서 20년 걸리는데, 노천 광산은 5에서 7년 정도로 그 기간이 짧다라는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품위라고, 이제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평균 0.9%, 아까 1위라고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가 1%의 품위를 갖고 있는데, 이 섬에 있는 노천 광산은 이제 1.2에서 1.4%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송이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시도했었던 광산 쪽에 가장 큰 단점으로 부각이 되었었던 게 육로로 통해서 그걸 옮기는 건데, 근데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이다 보니까 이제 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채굴한 니켈 원물을 두 달 정도 야적하고 바지선에 선적을 하면은 운송 과정이 끝난다는 거고, 그래서 해당 광산이 심지어 또 중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의구심이라는 키워드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어떤 부분일까요? 시장이 이제 제가 이런 보고서를 쓰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저도 회사에서 이제 임원분과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이스콜딩스가 증권가에서 5년 동안 보고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봤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시장에서는 정말 매장량 많고 그걸 매출액이고 실적에 반영이 되면은 정말 좋은 실적이 될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실제로 될 수 있니?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먼저 이 회사는 지금 광업권을 60년을 확보를 했습니다. 60년 동안 광산에 매장된 약 3억 2천만 톤의 니켈을 채굴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광산은 이 회사 거가 아니라 국영기업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 내부 법인을 통해서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고,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상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5%를 로열티,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액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에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팔 거야? 라고 보면은 중국 글로벌 국영기업 바오리 그룹이라고 있는데, 올해 3월에 MOU를 맺었고 7월에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궁금한, 최근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다음 달 말 사이에는 이 최초 선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 가능한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궁금했는데, 근데 그 주변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니켈 아시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필리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모회사가 이제 일본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30년 동안 지금 이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아까 제 의구심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이유도 이게 진짜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옆에 있는 인근의 섬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런 의구심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례, 아니면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또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아직 이러한 실적이 지금 당장 제이스콜딩스보다는 처음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냐 하지 않느냐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시점에 소재단에서 양국재 관련된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기업들이 관심을 받을 때 그러면 지금 한 3, 4년 전부터 필리핀 광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가 제이스콜딩스가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보면서 기대를 걸어볼 부분 그리고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거든요. 2%대까지 확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이스콜딩스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전일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원대였었던 회사였었고 뭐 실적이 아직은 그렇게 유의미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다 보니까 뭔가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 그 모멘텀이 또 이제 다음 달 안쪽으로는 적어도 선적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매수 가능 구간은 지금 위치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1,600원에서 1,700원 사이 정도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400원 정도. 다만 이제 리스크주의 구간,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주의 구간은 한 1,2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되는지 한번 뭐 지금 당장 이 주식을 뭐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희 보고서나 이런 관련된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스터디를 해보고 실제로 이런 기업이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다라는 시기가 된다면은 그때 이 기업을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광범위하게 2차 전지 센트에 대해서까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팁 주셨습니다. 제이스콜딩스였고요. 오늘 이렇게 이충은 밸류파이너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